안녕하세요. ESG 환경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리에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클린 재생에너지 ETF 상품 비교해 볼게요. 우선 미국에는 이제 글로벌하게 또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 ETF 투자하는 ICLN, QCLN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KB스타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에 ICLN ETF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코덱스 미국 클린 에너지 나스닥에 QCLN ETF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상품들이 조금 비슷한 상품들인데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또 사실 이외에도 미국에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ETF들이 좀 다양해요. PBD, 스모그 등 전자책에서는 한 8개 ETF를 분석했던 것 같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 ICLN과 QCLN 알아볼 거고요. 또 미국에는 태양광 산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 10 레이스 상품이 있고 또 풍력 산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fen 윈드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ICLN, 블랙록 자산운용사죠.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예요. 그래서 iShares는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ETF 브랜드명이고요. 2008년부터 운영된 오래된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투자 규모가 5조 원이 훌쩍 넘고요. 또 종목수도 75개로 여러 기업들이 담겨져 있어요. 주로 유럽, 미국, 선진국 위주의 글로벌 기업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QCLN 같은 경우는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운영을 하고 이 상품 역시 2007년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운영된 상품이에요. 규모 2조 원 훨씬 넘겠죠. 또 60개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QCLN ETF에는 2차 전지 전기차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미국 기업 위주로 담겨져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상품들은 각 ETF 상품 내에 국가 비중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각 ETF에 담겨져 있는 기업들이 각 어느 나라 국가가 얼만큼 담겨져 있는지 그 국가 비중을 알 수가 있어서요. 그 부분 따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인데요. ICLN 같은 경우에는 기준일은 6월 8일입니다. 출처는 etf.com에서 확인을 한 자료고요. 궁금하시면 여러분도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ETF 이름만 치시면 언제든지 실시간 데이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먼저 ICLN 살펴볼게요. ICLN에는 미국 비중이 48%, 덴마크 15%, 캐나다 7%, 포르투갈 6%, 스페인, 홍콩, 영국, 독일, 브라질, 그리고 한국까지 이제 고르게 좀 담겨져 있는 편이죠. 또 QCL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QCLN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기업이 80%가량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콩과 중국 기업이 합쳐서 한 12%? 그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차트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ICLN, QCLN 모두 중국 비중이 낮아요. 그 이유는 사실 ICLN이 글로벌 기업을 담고 있다. 얼뜻 생각하시면 되게 굉장히 고르게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중국 비중이 5% 미만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ICLN의 그 구성 종목을 결정하는 그 기준 때문이에요. ICLN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진국, 잘 안 보이네요. 선진국 선진국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어야 되고, 시가총액 3억 달러 이상의 6개월 평균 거래 대금이 300만 달러 이상 조건을 달성하는 기업들로만 구성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아예 배제가 된 거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만 조금 포함하는 정도?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를 드리느냐. 사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그 신한자산운용사의 솔 차이나 태양광 ETF 소개해드릴 때 중국이 왜 차트 보여드리면서 중국의 글로벌 시장에서 그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얼마나 그 글로벌 탑인지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투자 규모 면에서도 탑이고 성장률 면에서도 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ICLN 상품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대표성은 아주 100% 반영하지는 않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나 글로벌 전체 재생에너지 시장에 ICLN ETF 상품 하나로 투자하고 있어. 나 100% 투자하고 있어. 생각하시면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을 놓치고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각 상품별로 상위 종목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볼게요. ICLN, QCLN. 사실 이 두 ETF 모두 구성하고 있는 종목 수가 60, 70여 개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해드리는 상위 종목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포함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2% 이상으로 잘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소개해드리는 기업들이 전체 포트 한 50% 이상을 차지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ETF와 그 기업이 동일해요. 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얘는 KB스타 글로벌 클린, 또 QCL에는 미국 나스닥 클린, 그 ETF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기업이 동일한데 하나씩 조금 살펴볼게요. ICL에는 인페이즈 에너지, 미국 태양광 기업이고요. 또 솔라엣지, 미국 태양광 기업, 베스타스 태양광, 플러그 파워, 미국 수소 기업이죠. 그럼 동에너지, 덴마크 전력 기업이고, 싱이 솔라, 중국 태양광, 펄스트 솔라, 태양광, 또 포르투갈 전력 기업, 또 수소, 또 이렇게 다양한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전체 리스트를 봤는데 뭐 태양광, 풍력, 뭐 관련된 뭐 부품, 소재주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중국 기업이 빠졌다는 점,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 빠졌다는 점 생각하시면 되고요. QCL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차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딱 봐도 아는 니오, 테슬라, 또 엑스펑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알버말 이것도 많이 보실 텐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기차 2차전지 대표 관련주예요. 미국의 리튬 브롬 촉매 제조 판매 업자인데 전기 자동차 배터리용 리튬 부분에서는 최대 공급 업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소개해드릴 그 릿라는 LIT ETF에도 상당히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기업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ICL에는 KB스타 글로벌 클린 에너지하고 거의 흡사하고 QCL에는 코덱스 미국 클린 에너지 나스닥 상품이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달러 때문이에요. 이 두 상품 중에 어디에 투자하는 게 나아요? 달러를 갖고 계시나요? 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은 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환전을 지금 해서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투자를 해야 된다면 조금 불리한 면이 있죠. 그리고 또 세금 체계도 조금 달라요. 세금 체계가 어떻게 다른지는 여기서 자세하게 다룰 거는 아닌데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에 상장된 태양광 관련된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하나 보고 가실게요. 왜 태양광이고 왜 풍력이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알아본 데이터인데요.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00으로 두었을 때 재생에너지 원별 비중은 어떨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를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두었을 때 풍력이 많아, 태양광이 많아, 태양열이 많아, 지열이 많아, 바이오가 많아, 수력이 많아. 연도별 차트입니다. 일단 2020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비중 데이터고요. 출처는 글로벌 데이터 에너지에서 준 데이터입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00%로 두었을 때 가장 진한 보라색이 풍력이에요.
연한 보라색이 태양광, 여기 살짝 보이는 게 태양열, 지열, 바이오, 수력인데요. 2010년 전체 에너지 발전량에서 2010년 전체 그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8.7%였거든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수치가 8.7%예요. 8.7%에서 2020년 39.6%로 태양광이 비중이 엄청 상승했어요. 그 파이 자체도 커졌거든요. 여기 파이를 100%로 놨을 때의 얘기지, 파이 자체도 2010년에는 전체 에너지 발전량, 그러니까 석탄, 석유, 뭐 가스 다 포함해서 전체 에너지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8.6%였는데 2020년에는 이 비중 자체도 22%, 22.5%로 커졌거든요. 그러면 이 파이도 커지고 그 파이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렇게 커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재생에너지 안에서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 태양광 관련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 10과 레이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은 인베스코라는 자산운용사 상품이 있고요. 인베스코 역시 블랙락이나 퍼스트 트러스트와 같이 ETF 운용사 중에서 굉장히 큰 자산운용사로 알려져 있어요. 2008년부터 운영이 됐고 지금 현재 투자 규모는 이 정도 3조 원 되려나요? 그렇고요. 종목수 42개, 미국, 유럽, 중국 고르게 편중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중국은 자세히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또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상품이 레이즈인데요. 일단 레이즈는 2021년에 상장됐어요. 그래서 개시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투자 규모원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는 감안하시고요. 여기 익숙한 이름이죠. 미래에셋 글로벌, 미래에셋 글로벌 자산에서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미있는 점이 이 미래에셋 글로벌 자산 운용사에서 최근에 내놓는 이런 글로벌 ETF들은 아시아 비중이 좀 높아요. 그 부분 조금 참고하시고 이 ETF에는 종목당 그 캡 비중이 8%로 제한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국가 비중 살펴볼게요. 먼저 탄 상품에는 54%가 미국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홍콩과 중국이 약 합해서 25%, 그리고 대만, 독일, 이스라엘, 스페인, 한국, 일본, 프랑스가 5% 미만씩 고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씀드린 웨이즈 ETF에는 중국 기업이 45.2%, 미국이 36.6%, 홍콩이 6.8%. 그렇기 때문에 홍콩하고 중국이 합하면 사실 포트의 절반 이상은 중국계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유럽 국가들의 기업들이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상품 모두에 이제 한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 개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솔루션이 두 상품 모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위 종목 살펴볼게요. 두 상품 모두 미국의 탑 태양광 기업인 계속 언급되는 기업이죠. 인페이즈 에너지와 솔라엣지 포함되어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비중 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죠. 탄에는 인페이즈 에너지와 솔라엣지가 도합해서 20%가량 포함이 되어 있고 레이즈에는 중국계 기업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특히 제가 솔 차이나 태양광에서 설명드렸던 융기 그린 에너지가 8.85%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 중국의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난 태양광 관련해서 하나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준 바로 중국계 태양광, 태양열 관련 기업을 얼만큼 나는 가져가고 싶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소울 차이나 태양광 ETF 상품 가져와 볼게요. 전부 다 이제 50여 개의 태양광 관련된 중국계 대형, 중형, 소형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세 상품을 놓고 비교를 하실 때 나는 중국계 기업 어느 정도 포트에 담아갈래? 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태양광은 글로벌 리더 중국이라고 생각해. 100% 그러면 소울 차이나 태양광 상품에 투자하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고르게 가져갈래. 그러면 레이스 아니야 나는 그래도 조금 변동성이 크니까 중국 비중 조금 작게 가져가고 글로벌 선진국 비중 높게 또 미국 기업 높게 가져갈래 하시면 탄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풍력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 팬, 그리고 윈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전자책에서는 팬이 아니고 이제 PBW하고 비교를 해드렸는데 PBW는 아무래도 풍력보다는 다른 재생에너지 비중이 좀 많이 담겨 있어서 영상에서는 팬과 윈디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팬은 퍼스트 트러스트 자산운용사에 2008년부터 운영된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윈디는 미래에셋 글로벌에서 운영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게시된 ETF고 또 아시아 비중이 조금 높겠죠. 말씀드렸듯이. 네, 아무래도 게시 차이가 있으니까 아직 투자 규모 면에서는 좀 차이가 나고요. 종목 수도 팬이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종목 면에서 그렇게 주요 특징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구성 종목 설명해 드릴게요. 국가 비중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팬의 국가 비중입니다. 캐나다, 덴마크, 미국, 또 다양한 유럽 국가들이 고르게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 또 중국, 이 홍콩 비중도 뭐 40% 되기 때문에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윈디에는 좀 아시아 비중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시아 비중이 차이나 홍콩 비중이 40%로 윈디에서는 중국계 기업이 조금 높다 하시면 되고 한국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풍력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뭐야? 라고 하면 사실 요 기업들이에요. 두 상품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동아시아, 동에너지는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덴마크의 다국적 전력 회사인데요. 덴마크에서 가장 큰 에너지 회사고 또 2022년 뭐 건립량 기준으로는 해상 풍력 발전에서 세계 최대 해상 풍력 개발사다로 알려져 있어요. 베스타스는 역시 덴마크 풍력 터빈 생산 소비 제공 업체고 역시 세계 최고 규모이긴 하지만 좀 경쟁자들의 추격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독일 회사, 또 노들랜드 캐나다 기업, 또 중국의 롱면 파워그룹 이렇게 지금 기업들이 글로벌 리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 상품 모두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주 이 두 상품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라기보다는 윈디의 아시아 기업이 조금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 CS 윈드랑 유니슨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된 ETF, ICLN, QCLN, 그리고 태양광에 투자하는 텐웨이스, 풍력에 투자하는 팬윈디, 이상 6개 ETF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수소에 관련된 ETF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